100kg 할 때도 한 요만큼 남겨. 140부터 갑자기 이만큼 남겨. 180 하면 이렇게 많이 남기거든. 무거우니까. 이거는 같은 운동들이 아니야. 내가 10분 동안 질문거리를 좀 생각을 해요. 똥 싼 거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가 스쿼트랑 데드까지 했는데 벤치프레스 하겠다고? 벤치를 할까 하거든. 근데 너 벤치 개 못하잖아. 개 못하지. 인정하는 바다. 질문이 뭐예요, 근데? 아픈 손가락이고 잘 못하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트레이너가 돼볼까 꿈이 있어서 그래서 정보를 체득하고 있는데 이제 벤치프레스 하시는 분들 중에 공식적인 기록을 위해서는 이제 파워리프팅 규격이라고 해야 되나? 규정? 규정에 따르면 가슴이 터치가 돼야 되잖아. 근데 터치를 안 하고 그냥 벤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어떤 게 맞는 거야? 어떤 게 좋은 거야?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벤치프레스 할 때 가슴을 찍어야 되냐? 우선 하고 있는 운동, 그러니까 추구하는 운동의 방향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추구하는 스트렝스에서는 가슴 무조건 찍는 게 좋습니다. 스트렝스라는 게 우선 그냥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나는 가슴은 찍을 수 있으면 찍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제 벤치프레스 기록은 참고로 175고요 180에 20번 깔리다가 부상을 입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벤치가 개떡락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모든 운동을 합친 시간을 투자한 것보다 벤치프레스에 더 투자했거든요. 같잖아요, 기록이. 벤치프레스 가슴을 왜 찍어야 되냐? 그냥 찍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찍을 수 있으면 더 좋다 정도인 것 같아. 무조건 그런 게 어디 있어. 찍을 수 있으면 찍는 거고, 상황이 안 돼갖고 못 찍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신체 구조가 특이하거나 뭐 이러면은 진짜 특이하면 못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신체 구조가 어떻게 특이해야지?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지. 전환이 어마어마하게 긴 사람이 있거든. 상완은 짧은데 그럼 못 찍어. 찍으려면 막 이렇게 해야 돼. 가슴을 찍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일관성.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운동도 결국 반복을 통해서 숙달이 돼야 되고, 반복을 통해서 숙달이 된다라는 것은 그 반복 하나가 같아질 때까지 하는 거거든. 일정하게. 예를 들어 초보자들의 특징이 뭐야? bench프레스 10개를 하면 10개가 자세가 다 달라. 자유분방해. 근데 고급자는 반면에 10개를 하면 거의 10개 다 같지, 자세가. 요 일관성을 띌 때 사실 내가 쓸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전체를 다 쓰면서 일관성 있게 반복을 해나가는 것이 일관되게 쭉 가는데 훨씬 더 쉬운 방법이거든. 대부분 벤치프레스를 가슴을 안 찍는 분들, 특히 보디빌딩에서 안 찍으시는 분들이 있거든. 안 찍어도 돼. 가슴 운동으로서의 기능만 잘하면 되지. 잠배기에 송기은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슴이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외회전이 풀린 상태로 가슴 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가슴 찍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 좋은데 대부분 가슴을 들찍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한 180kg를 한다고 쳐봐. 그러면 60kg 할 때는 한 요만큼 남겨. 100kg 할 때도 한 요만큼 남겨. 140부터 갑자기 이만큼 남겨. 180 하면 이렇게 많이 남기거든. 무거우니까. 이거는 같은 운동들이 아니야. 한 종목에 대한 연습으로서의 반복을 가지려면 끝부터 끝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벤치프레스 가슴을 찍으려면 찍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근성장 측면에서도 사실 가동 범위가 길면 길수록, 움직이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근성장에 더 유리하다라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 저희가 여기다가 논문을 들고 와서 설명하는 일은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구글에 좀만 찾아보셔도, 운동의 가동 범위에 대한 효과 같은 키워드로 찾아보셔도 충분히 바로바로 보실 수 있거든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최대 가동 범위를 지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발전된 운동을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가동 범위를 다 쓸 수 있으면 좋고, 예를 들어 뭐 파워리프팅식 벤치는 이렇게 팔이 외회전이 된 상태로 아치를 되게 크게 만들고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멈췄다가 사인을 듣고 밀어내거든. 보디빌딩 벤치는 그렇게 뭐 외회전을 걸지 않고 가슴이 많이 동원될 수 있도록 외회전을 주면은,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지는데 외회전을 주면은 어깨 개입이 좀 커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상태로 가슴 결에 맞게 파워리프팅식 벤치보다는 위쪽에 찍으면서 요 거리, 요 모멘텀을 늘려서 가슴의 부하는 크게 하고 다른 데의 개입은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거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가슴을 찍기가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찍으려고 하면 운동이 더 잘 되겠지. 많이 움직이면 더 큰 운동 효과를 가져오는 거야. 더 많은 힘을 들여야 되는 거야. 벤치프레스는 가슴 찍을 수 있으면 찍는 게 좋고 정말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앞판이 텅텅 비었는데 뒤는 막 한마바퀴야. 등이 안 접혀. 막 근육이 너무 많아. 그럼 못 찍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찍으면 좋다.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막 빵빵 이거는 안 돼요. 정확하게 통제가 된 상태에서 가동 범위는 길게 쓰면 쓸수록 좋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아까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 얘기를 하면서 너비가 그럼 엄청 넓게 잡고 허리 아치 이빨 꺾어갖고 이렇게 내려서 툭 흉추 임마 트레이너 하기 때문에 벤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벤치 너비를 못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렇지. 그거를 그럼 좀 가볍게 얘기를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나는 보디빌딩식과 파워리프팅식의 벤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이 근육이 많아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벤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식의 내 몸에 잘 맞는 벤치를 찾을 때 사람의 뭐 팔 길이라든지 이 사람 어깨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봐야겠지만 요건 참고 정도 하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벤치프레스에서 중요한 거는 흉추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허리를 냅다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요. 흉곽이 들려있는 상태로 팔을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 말씀드렸죠. 전환 뼈 기준으로 수직하게 받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수직하게 만든 상태로 이렇게 옆에 가져다 대고요. 흉추를 제껴보면 견갑 자체가 약간 후인 하강이 되거든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날개뼈가 등에 붙어 있는데 이걸 뒤로 제끼면은 더 잘 제끼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향의 움직임이란 말이야. 가볍게 자연스럽게 후인 하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꿈치 수직으로 맞춰놓고 천천히 요 팔각도를 펴보는 거야. 조금씩. 겨드랑이를 좀 벌려본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내려보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고 조금 더 올려서 내려보고 조금 더 하면은 어느 순간 올리면 내 흉추 구부려 놓은 거나 이렇게 견갑이 이렇게 약간 후인하강 되어 있던 게 살짝 풀리려고 하거든. 어깨 포지션이. 그거 풀리기 직전 포지션을 만들어 갖고 그럼 요쯤에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정하면 되거든. 이완 기준으로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전환이 수직하게 되어 있고 팔이 뒤로 잘 넘어가는, 동시에 이 흉추 세워놓은 것도 잘 유지가 되는 그 정도 각도를 찾으셔서 그걸 토대로 바벨 앞에 가서 그립 넓이를 정하시면 돼요. 프레스나 뭐 스쿼트나 이런 것들 최대로 늘어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게를 받고 있는 기준으로 넓이를 찾으면 되게 안정적인 게 가장 잘 받아내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넓이를 찾으실 때는 이제 받아내는 거 기준으로 찾으시면 펴놓으면은 편하거든. 다 펴서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방금 전에 얘기할 때 후인 하강을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난번에 구독자님 그 댓글 답변 해주는 거에서도 이제 후인 하강하고 발에 힘을 실었더니 좀 가볍게 느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앞서 말했던 것들에 의한 그런 효과인 건가? 그치. 그 후인하강이라고 하는 게 어깨를 이제 잘 숨겨갖고 안 다치게 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다치거든. 개입도 커지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말 안 쓰기가 이렇게 힘드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숄더 패킹, 후인하강을 하는 건데 이제까지 막 보디빌딩 식으로도 해봤다가 파워리프팅 선수 뭐 누굴 따라 해봤다가 뭐 이걸 따라 해봤다가 하다가 정착하게 된 자세가 어떤 거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러운 정도라는 게 오히려 흉추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약간의 후임과 어떤 하강이 조금 잡히거든. 그냥 그 상태로 움직이는 거. 부가적으로 내가 뭐 이렇게 끌어내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넓이가 이래. 근데 바벨을 잡고 있어. 벤치프레스니까 두 손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무게를 가지고 후인을 심하게 걸어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넓어지거든. 근데
바벨이잖아. 손은 고정되어 있잖아. 그럼 후인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구부러져. 그러면은 후인을 건 것만으로도 팔이 삼두가 구부러지고 시작하거든. 밀 때 참여해야 되는 삼두 자체가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질문에 대해서 뭐 후인 하강이라는 것도 결국에 자연스러운 수준에서 해야 되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위에서 시작하든 밑에서 시작하든 이렇게 수직 만들어 놓고 뒤로 넘겨보면서 어깨 안 불편하고 잘 넘어가는 각도 찾으시면서 뻗어 놓고 내가 약간 후인을 걸 거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살짝 더 넓게 잡으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안 아픈 자세를 조금씩 계속 찾아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대면에서 누가 가르칠 때는 그걸 보면서 수정해 줄 수 있겠지만 혼자서 운동하실 때는 본인이 스스로 조금씩 체득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되게 뻔한 소리고 진부한 소리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 본인의 몸에 맞게 그거를 어떤 습득하시는 정보들을 토대로 결국 본인이 찾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벤치는 누구 가르쳐? 널 막기 위해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는 얘기 안 해. 여러분은 벤치프레스에 이 막연한 소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